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규성, 임신일주 조규성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슈퍼스타가 됐죠.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29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약 300만 명을 육박하죠. K리그 현재 전북 현대에서 공격수죠. 2026년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월드컵에서 우리가 유망주로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니까 조규성의 사주팔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성은 양력으로 1998년 1월 25일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유추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는 정축, 개축, 임신, 일주입니다. 26세 현재 경술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자, 임신 일주죠? 그래서 수일간 개축, 축월에 태어났죠? 축월이면은 양력 1월 초 대안입니다. 대안의 동절기에 조우의 필수 오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축월입니다. 먼저 이제 해자 축월이죠. 해자축, 동절기니까 해월 먼저 보겠습니다. 입동에서 소설까지죠. 수의 기운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중 간목이 있어서 목이 투출했으면은 수가 설기되죠. 왜냐면은 목에 기운이 이제 견실하니까는 수생목 하잖아요. 그래서 수기운이 설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다소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 해월부터 화가 필요합니다. 화기운이. 자, 해저축월에 이제 동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가 왕성하죠. 해자니까요. 그래서 해수자수, 그죠? 수가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되죠. 응축하는 에너지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우상 온기를 따뜻하게 해서 해빙한다 그러죠. 얼음을 풀어줄 해빙, 녹이는 화가 필요합니다. 축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대안부터 입춘까지죠. 그래서 목화의 기운이 점차 이제 힘을 얻고요. 왜냐면은 해자 축 다음에 인월 입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새로운 생명들이 새 생명들이 싹을 튀어서 땅 위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목화의 기운이 점점 힘을 얻어야죠. 따라서 수가 쇠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져야 됩니다. 맞죠? 임신일주 조규성이 태어난 1년 중 이 축월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이죠. 양력으로는 1월 초고요. 소환 대안이 있는 절기입니다. 축 지장간에 개신기가 함량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개수가 무토하고 무게 합을 해서 화 에너지를 발산해서 분출을 하죠. 그래서 수를 생하는 중기 신금이죠. 금생수하니까요. 그래서 이 중기의 신금은 병화의 열기를 활용해서요. 이 순환을 시켜야죠. 그래서 맑은 수가 돼서 정기의 기토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인 간목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 갑은 목이라고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 갑목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생명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갑을 목이라고 지칭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모든 새로운 생명체를 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기를 올려줘야죠. 따뜻하게 온기를 올려줘서 임수의 동절기 동안의 그 얼음, 응축작용, 얼음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임수는 축월에 무토, 그 다음에 병화, 설명드렸죠. 앞에서 간목이 있어야 기토타깁. 임수가 기토를 보면은 임수가 혼탁해지는 거죠. 이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기토는 축축한 수토죠. 그래서 임수를 만나면은
흙탕물과 같은 탁한, 혼탁한 임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주기 위해서는 특히 이 병화가 생존해서 작용을 해줘야 됩니다. 정제작용을요. 사주원국에 따라서 병화만 있어도 좋은데 조규성 사주에는 병화가 없죠. 예. 그래서 만약에 시주가 병호시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주에도 병화가 없으면 연간에 정화가 있죠? 정축에. 그죠? 이 정화 얘기하는 겁니다. 정축. 이 정축이 있지만 투출은 못했죠? 예, 투출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견실하진 못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왜냐하면 정화라도 없으면 빈천하게 살 수 있는 팔자가 됩니다. 오행의 흐름이 사주팔자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단 시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거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시주의 그 천간에 있는 거, 지지에 있는 걸 다 합쳐서 시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간의 기둥에 화가 없어서, 그죠? 유일한 그 화기운이 정화만 있는 형국이 되면은 이 또한 이제 정임합을 해죠. 정임합을 하면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조규성 사주는 정임 합목이 되면 화기운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주팔자가 불리해질 것입니다. 또 천간에 임수, 개수, 그리고 지지의 축토 두 개가 혼잡해 있죠? 맞죠? 그래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팔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그 축월생이잖아요. 그때 임수일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방의 화기운 흐름을 가져야 좁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귀를 누릴 수 있는 팔자는 못 됩니다. 따라서 시주에 을사시나 병호시에 태어나는 것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기처럼 화기운이 약한 임신일주는 같은 간지, 즉 임신년, 임신월, 임시일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지열기에 그래서 임수의 그 응축작용이 강해지면 입춘의 새로운 생명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사주원국 그 정축 연주에 그 다음에 개축 월주에 백호살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사고로 큰 좌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명리에서는 사주 구성이 좋으면 이것을 좌절을 겪더라도 반드시 이겨낸 후 좋은 반전을 맞이할 수 있고 이제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조규성의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 구성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주가 만약에 을사나 병호시에 태어났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대운을 보면은 26살에 경술대운이 들어왔죠. 예, 축술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 도움 이런 게 이제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인과 불화다툼이 잦습니다. 그래서 고독, 외로움 이런 걸 느끼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운성은 관성이 관대지죠. 예, 병술의 그 술토가 관성이 관대지로 사리 판단을 할 때 많은 착오, 실수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서 좋은 쪽으로는 이제 그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수업료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관대지는 이제 자존심이 강해지죠. 그래서 남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능력도 기르는 대신에 모든 행동에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들어온 26살에 들어온 그 경술 대운이 이제 초반에는 버겁죠. 버겁지만 이제 중반부터는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운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25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2023년 개묘년에 임수일간이 묘를 만났죠. 그래서 양귀인이 됐죠. 그래서 귀인 특유의 기운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효능이 강해지죠. 그래서 묘 상간이 천을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인 제주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인덕도 좋은 귀인복이 발현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덕이 좋으면서 발복하는 그런 운세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